자,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이 좀 다르거든. 예를 하나 들게. 100원이 3개 있고요. 50원이 5개 있고요. 10원이 2개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지불 방법은 100원에 내가 0개부터 3개까지 낼 수 있지. 몇 가지? 4가지야, 100원. 그냥 개수 더하기를 곱하면 돼. 얘도 0개부터 5개까지 낼 수 있죠. 그럼 총 6가지지. 얘도 0개부터 2개까지 낼 수 있지? 3가지예요. 근데 다 0개 낼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여기서 빼기를 해야 돼. 그래서 71가지죠. 되겠니? 근데 지불 금액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100원 1개 내는 거랑 50원 2개 내는 건 같은 거지. 금액은. 그래서 지불 금액은 환전을 해야 돼. 겹치는 돈. 큰 단위의 돈을. 환전이 뭔지 알지? 지금 10원으로는 지금 50원 못 만들죠? 상관없는데 50원은 100원 만들 수 있지. 한 100원을 깨트려. 100원을 50원짜리 바꿔. 한 100원이 50원이 총 몇 개가 되니? 100원은 0개 되고 3개를 바꿔야 되니까 3개를 다 바꾸면은 6개가 더해지죠? 11개. 맞니? 그 다음 10원은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이 하면 돼. 요거 11 더하기 1, 12. 50원. 그 다음에 10원 3가지. 다 안 내는 건 빼야 되니까 빼기 1. 되겠니? 요거 지불 금액, 지불 방법 하는 거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은 뭐 4 곱하기 7 빼기 1이니까 1번 하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다. 자, 이제 순열부터 들어가는데 NPR. 퍼뮤테이션을 하는데 정의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나열이기 때문에 순서 관계가 중요하다. 고려하신다. 자, 이게 정의고요. 두 번째 계산.
계산은 NPR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r 더하기 1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n 빼기 0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총 항이 0부터 r 빼기 1까지 빼는 거니까 r개 있다 했어. 여기 r개다. 그래서 n부터 일씩 줄이면서 r개 의 수를 곱하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공식이 나오는데 엄청 중요한 공식은 아니지만 외워두신다면 NPR은 N팩 N-R 팩입니다. 그 N팩이 뭐냐? N팩은 NPL이라서 끝까지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 외워야 되는 게 NP0나 0 팩토리얼은 달로 정의합니다. 따는 순열에 대한 내용은 요겁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우리나라 말로는 계승. n부터 1까지 다 곱하라는 거야. 외워야 돼. 팩토리얼.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는 외우셔야죠. 자, 문제를 보시면 다 좋은 말인데 1번에 4번이 틀렸죠. 뒤집혔죠. 4번이고 2번 문제를 보면 NP2 더하기 3팩 곱하기 NP1 36이다. NP는 N-1이고 3팩은 6이고 얘는 N이고 36 그다음 N제곱 빼기 N 더하기 6이니까 5N 빼기 36은 0 4 곱하기 9가 되겠죠. 4 곱하기 9니까 N 더하기 9 N 빼기 4는 0 N은 음수될 수 없으니까 4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되겠니? 계산 잘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10명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거래요. 그럼 10명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달리기에서 제일 빠른 놈이 회장이고 그 다음 부회장이고 그 다음 총무일 거 아니야? 그 말이 뭐야? 10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한다는 뜻이죠. 10P3 그래서 720이 됐네. 이렇게 되시겠죠.
또 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있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웃한 은이라 나오면 이웃하는 것들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웃하지 않는은 전체에서 이거 빼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거를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하고 한 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 내가 첫날 말했지? 파란색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6번을 봅시다. 6번. 쉬워. 1학년 2명. 2학년 2명. 그 개념원리 하던 책 안 푼 문제 있으면 쭉 다 풀어야 돼. 시험 범위 내용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있는 책, 산 책은 다 풀어야지. 구입한 책은 다 풀어야지. 아깝잖아. 그러지 않니? 나도 책을 많이 사는데 난 다 못 풀거든? 아까워. 왜 다 못 풀까? 내가 산 책을? 내가 너무 많이 사. 책을. 수학책 얼마나 살까? 5권. 한 달에 한 20권 사는 것 같은데? 고3 거 이거만. 고1 건 안 사. 나 고3 거거든? 한 20권 넘게 사는 것 같아. 아, 못 풀어. 학생들은 다 풀어야지. 자, 같은 학년끼리 이웃한데, 그럼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묶음으로 보시라고. 1학년 2명 한 묶음. 1학년. 2학년 2명 한 묶음. 2학년. 3학년 3명 한 묶음. 3학년. 되겠니?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다음 총 몇 묶음이니? 3묶음. 그래서 3묶음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되겠니? 근데 요 안에서 자리 서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팩, 2팩, 3팩.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144가 나오겠네요. (7번)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있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이웃 안 한대요. 방법을 구하라. 이웃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다른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해. 상관없는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자. 4명이 먼저 있어요. 남학생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이사이에 넣어라. 이렇게 넣겠죠? 근데 뭐 5명이니까 여기 한 명씩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여학생 먼저 비열 4팩, 남학생 비열 5팩. 자, 이렇게 되신다. 자, 봅시다. 빨간색은 이웃하고 노란색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빨간색하고 먼저 파랑이를 먼저 세우면 되겠죠. 빨간색은 한 묶음. 빨강이, 파랑이가 있어요. 자, 얘를 먼저 배열해야 되죠. 배열을 하시면 총 몇 묶음? 2묶음. 그 다음에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죠. 3패. 노랑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지. 맞아요. 총 자리가 몇 군데? 3군데죠. 근데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지. 그래서 3P2. 이렇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12, 6, 70이네요. 자, 10번 해볼까요? 10번. MINUTE.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모음은 I, U, 이죠.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힘드니까 전체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이런 풀이를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라고 합니다. 전체에서 빼는 거.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는 언제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를지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빠를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단어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팩.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거는 자음도 3개 있으니까 자음을 양쪽 끝에 하고 나서 4개를 배열하면 되겠죠. 자음 3개 중에 2개 먼저 골라요. 3P2.
곱하기 나머지 4개를 배열해요. 4팩. 얘가 답이 되겠고 720에서 24에다가 6을 곱하니까 144를 빼요. 그럼 6이고요. 7이고요. 576인가요? 576이 나오시네요. 답은 뭐야? 6팩 3p 곱하기 4팩 6팩 빼기 4팩 6팩 빼기 576이 보기가 이상하네. 얘예요. 되겠죠? 5번이에요. 보기가 왜 따위야?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이제 C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조합. NCR입니다. 콤비네이션이고 원문은 정의.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입니다. 선택하는 방법. 경우에 있습니다. 선택만 하기 때문에 순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NPR이 아까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꼭 있는데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요거 외워야 돼. NCR은 NC N-R이다.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에서는. 자, 이걸 기반으로 14번을 봅시다. OC는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이라서 10이 되죠. 2번 4C3은 4C3이면 4C1 되겠지. 4죠. 4C1이니까. 3번 4C2는 6이 됩니다. 4번 6C2는 15가 됩니다. 그럼 5번이 틀렸겠지. 5번 5C3은 5C2랑 같아야 돼서 10 됩니다. 음, 15번 NPR은 25, NCR은 21이에요. N과 R을 더해 주셔라. 자, NCR은 아까 뭐였어? NCR은 여기 있네. NCR은
R 팩토리알분의 NPR 되죠? 그럼 이게 20은 R 팩분의 120. 그럼 R 팩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1부터 곱해서 6대로 찾으면 돼.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 맞죠? R은 3이에요. R이 3이니까 연속한 세수 곱해서 120 되는 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120이라서 얘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N과 R을 다 구하셨고 2개 더하면 9가 됩니다. (18번) 남학생 5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 3명을 뽑는다. 근데 적어도 여학생은 1명 포함해야 된대. 적어도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용어라서 마음에 안 드는데, 적어도 여학생 1명이란 건 여학생 몇 명 이상 뽑아라? 1명 이상 뽑으란 거죠. 적어도랑 이상이랑 같은 말이야. 적어도는 앞에 붙는 거고 이상은 뒤에 붙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뭐뭐 이상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여학생 1명, 2명, 3명 다 뽑을 수 있잖아? 너무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되죠. 전체에서 전체에서 남학생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되겠니? 그럼 전체는 총 8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8C3이고요. 남학생만 3명 뽑으면 되니까 5C3이네요. 자, 8C3이란 거는 56이고 계산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5C3은 10이라서 만 6가지가 나오시겠네요. 자, 21번. 아, 19번 먼저 할까? 19번. 부모와 자녀 4명. 부모, 자녀가 4명이네. 자녀 4명. 있습니다. 총 6명이야. 그 중에 4명을 뽑아서 부모 포함 나열, 일렬로. 그러면 부모는 이미 뽑혔죠? 그러면 자녀 중에 몇 명 뽑아야 돼요? 전체 4명 뽑는 거잖아. 부모 2명 뽑았어 이미. 2자리밖에 없지. 자녀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죠. 그 다음 4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4팩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24 144겠죠. 자, 21번. 6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난다. 1, 2, 3, 4, 5, 6개가 있어요. 네 개의 평행선이 있다.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래. 그럼 평행사변형을 내가 뭐 예를 들어 요런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면 이게 평행사변형이겠죠? 그럼 뭔 말이야? 내가 이 왼쪽, 오른쪽 아래로 주황색 중에는 몇 개? 얘랑 얘를 선택한 거지. 그 다음에 노란색 중에는 얘랑 얘를 선택한 거지. 즉 주황색 중에 2개 선택하고 노란색 중에 2개 선택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2개씩 선택할 때마다 다른 게 만들어지죠. 그게 답이야. 아, 그렇구나. 주황색 중에 2개, 노란색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되겠니? 자, 분할과 분배가 있는데 분할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 분할. 분할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 분할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어떻게 나누는 걸까, 분할은? 아니야. 겹치는 거 없게 나누는 거야, 분할은. 나누는데 분할은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전체를 나눠야 돼. 비는 부분도 없어야 돼. 영어로 partition이야, partition. 파티션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책상이 큰 거에서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거든? 그걸 파티션이야. 겹치는 거 없이 이렇게 각각 개인의 영역을 나누는 거지. 그렇게 나누는 게 분할이다. 분배는 그 나눈 분할한 거를 나눠주는 거야. 분할한 것을 나눠주는 거다. 이 공식이 좀 어려워서 n개를 p개, q개, r개, s개로 나온다 하죠. 분할한다면 n 첫 번째 p만큼 뽑아가. 그러면 남은 게 n 빼기 p만큼 있겠지. 그래서 또 q를 뽑아. 그 다음에 n 빼기 p 빼기 q. 여기서 r을 뽑아. 그럼 이제 뭐
n 빼기 p 빼기 q 빼기 r s겠지. 자, 이거 뭐 그럼 짧네? 근데 문제가 있어. 만약 여기서 p랑 q가 같다면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 나눠줘야 돼. 얘를 곱하고 만약에 p는 q는 r이면 3팩분의 1을 곱해야 돼. 세 개가 같으니까. 혹은 또 p는 q고 r은 s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같다면 2팩분의 1 곱하기 2팩분의 1을 곱해야 돼. 같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돼. 얘는 두 개니까 2팩, 2팩이야. 세 개 한 개면 3팩을 나누면 되고 두 개만 하면 2팩분의 1을 나눈다. 개수만큼 무조건 나눠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사탕에다가 7개가 있는데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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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할까? 3개, 2개, 2개를 하자. 그럼 이런 식으로 A, B, C, D 사탕이 있으면 여기 A, B, C가 오고 D, E가 오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지. 그냥 나누기만 했잖아. 두 번째 자리 FG, 세 번째 자리 D 있는 거랑 두 번째 자리 DE, 세 번째 자리 FG 있는 거랑 같은 거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그거 나눠서. 주면 다른 거겠지만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분리만 해놨잖아. 이건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이 2라는 숫자 두 개 있죠?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같은 게 두 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케이스 세는 법은 7C3 곱하기 57, 3, 4 2C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거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22, 23, 24 문제들인데 23번 문제죠. 이게 똑같이 썼네 내가. 이렇게 쓰면 근데 23번은 나눴지. 근데 이제 어떡하래? 3명의 어린이에게 나누어 주라지. 그럼 나눈 걸 이렇게 3명에게 나누면 3팩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에요. 6. 그래서 얼마야? 18, 35 곱하기 18이네요. 그러면 700에서 70을 빼야 되니까 630인가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오케이. 경우의 수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거를 다 풀었었죠. 복소수는 다 했나? 2차 방정식 안 했구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중요하죠. 시험 보면 2차 함수까지인가? 방정식까지지. 이렇게 해서 끊어가지고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동식 한 세트야. 변하지 않겠니?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한 세트야. 항상. 대수 가면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배우고 지수 부등식 배우고, 그럼 또 로그 함수 배우고 로그 방정식 배우고 로그 부등식 배우고, 사각 함수 배우고 삼각 방정식 배우고 삼각 부등식 배우고, 한 세트거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대학 가면 이게 분화돼.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조금 다른 개념을 보는데 고등학교 똑같은 건데 분리해서 한다? 마음에 안 되죠. 어쨌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등식은 뭐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고2, 고3에 쓰이는 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인수정리, 걔랑 얘 둘이야. 나머지는 뭐 경우의 수야 지금 확통해야 되니까 쓰지만, 나머지 배우는 뭐 복소수라든지 행렬, 아니면 2학기 때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들, 그냥 2학기 이상 쓸 때가 많이 배우거든. 집합, 명제,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 이딴 거 배우거든. 다 쓸모없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별로 안 다뤄. 1학년 2학기에서 쓰는 것 중에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역함수, 합성함수 그 파트입니다. 그거 빼고는 딱히 쓸 데가 없어. 도형의 방정식 하나 배워. 근데 이게 고2 때 별로 안 이어져. 이건 고2, 고3 때 이어지게 배우려면 기하 수업을 들어야 돼. 기하 안 할 거잖아. 필요 없어.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 있어. 안 해도 돼, 기하. 추천하는 과목이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무지하게 쓸모가 없는 단원들이다. 그냥 시험 칠 때 살짝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는 0 아니고요. a, b, c는 실수죠. 막 어떤 유튜버 같은 데서, 유튜브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판별식이나 근해 공식, 판별식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a, b, c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일 때는 판별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거든? 때려버리고 싶어, 진짜. 왜? 고등학교에서 개수가 복소수를 다루면 안 돼. 쌤같은 문제집에서 다루거든? 근데 그거를 막 그런 것도 주의해서 알아. 그런 시험 내면 교시장 신고하면 돼. 학교 쌤은 그냥. 교육과정 문제거든? 응. 근데 학교 나서 그런 거 주의하세요. 그런 거 내는 쌤을 욕해야지. 무슨 개소리야, 거기서. 자,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해를 구하는 법을 첫 번째 알아야죠. 중3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배웠죠? 4가지를 배웁니다. 인수분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마지막 4번째가 근해 공식이죠.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가지만 살아남습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는 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 후 안 되면, 잘 안 되면, 안 되면이 아니라 잘 안 되면이야. 내가 되는데 확인 못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근해 공식 빨리 쓰면 돼요. 그럼 근해 공식이란 걸 외워야겠죠.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짝수라면 A분의 짝수 공식도 있다라는 거죠. 되겠니? 어떻게 외우셔야 된다. 물론 고2 때부터 많이 안 씁니다. 근해 공식은 잘 안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이 나옵니다. 뭐를 판별하겠다는 거지? 근의 종류를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근, 허근. 그래서 여기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 실근이고 얘가 음수면 허수가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D라고 쓰고요. 루트 안의 값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짝수라면 B가 짝수라면 4분의 D라 쓰고 마찬가지 안의 거를 끌고 옵니다. 제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0)이라면 중근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의미하고요. 중근에서는 중근도 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1개인 거지 그냥 근의 개수라고 하면 2개라 해야 돼. 일부 책들로 오류가 내는 책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작년에도 기말고시험을 고민했거든. 중간고사. 그런 건 좀 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를 가져야 된다 했었고 그 두 허근은 켤레 복소수 관계입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매우 중요하고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쟤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 해. 외워야 돼?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아무것도 증명 안 하지. 증명 안 중요해. 그냥 결과를 외워야 돼,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게 2차 방정식 다야. 고1 과정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엄청 쉬워. 2차 방정식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 공식 하나 외워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죠. 가끔 나오는 게 있어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A, B, C가 유리수면, 실수 중에 유리수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단 P 루트 M은 무리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유리수라는 게 중요해요. 유리수 아니면 성립 안 해요. 두 번째, 그냥 ABC가 실수라면 그냥 컬러의 관계죠. 한 근이 P 플러스 QI일 때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I가 된다. 그건 컬러의 관계죠.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자. 요거 어차피 동영상 올라갈 거니까 외워야 돼요. 계속 확인하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이 나오네? 절대값 필요 없는데? 자, 12번 해볼게요. 쭉 넘어가서 12번.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대. 그때 K를 구하래. K 범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시면 되겠네. 맞나요? 판별식을 씁시다. 근데 짝수야? 짝수니까 짝수 공식. 빼기 K제곱. 이렇게 쓰시겠네요. 그럼 K제곱 없어지고 이 K 더하기 4가 0 이상이시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유튜브 보면 그 영상 많이 올라와 있잖아? 봤니? 그 영상 몇 개 보면 아는데 내가 고1, 2 수업은 뭐 미리 안 풀어봐 문제. 수업 전혀 막 그냥 백지잖아?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뭐 언제 미리 풀어볼까? 고3 수업 할 때만. 요 고3 수업 할 때 미리 풀어볼까? 어렵다기보다는 어렵지 당연히. 근데 고1, 2고 또 어려운 거 많아. 새로 보는 문제야 거의 다. 나 책을 한 달에 막 엄청 10권씩 산다 했잖아? 그럼 한 달에 10권씩 왜 살까? 예를 들어 지금 센 교재 뭐 적센이나 네가 보는 들고 있는 개념을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책 바뀔까? 한 4, 5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 근데 고3 책은 어떨까? 매년 달라. 매년 새 책이 나와 짱나게. 새 책이 나오니까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매번 새로운 문제야. 수능 대비 수업. 그래서 미리 풀어보는 거지. 나는 그래서 매일 수학 풀어봐. 고3 거를 풀어봐야 트렌드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 매년 애니까 뭔가 유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지. 낮은 확률 수업 때도. 자, 내가 중근가지면 아까 두 가지를 썼는데 일부러 얘라고도 적었고 또는 또 뭐라 적었어 옆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 기억나니? 완전 이거 적었지? 즉 판별식을 써도 되고 완전 제곱식 써도 돼. 그럼 완전 제곱식 형태는 알고 있잖아. x 빼기 a의 제곱은 이거 아니야? 중3 때는 했었을 거야. 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8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죠? 그걸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맞니? K는 2야. 그 다음에 이 완전 제곱식 x 빼기 4의 제곱이라서 그 근은 4야. 되겠니?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근이라면은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아니면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되겠어? 외워야 돼. 자, 14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인출 유형이죠. 통수비. A 더하기 4B를 구하지. 자, 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했지? 아니요. 아니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 했어.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겠죠. 자, 저 두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당연히 항등식보다는 중근을 먼저 쓰는 게 편해서 판별식을 먼저 쓸 겁니다. b제곱 빼기 4 k제곱 더하기 4k 빼기 4b가 0 되겠니? 그럼 4k제곱 날라가고요. 4a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가 0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얘가 0이셔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b, 4b가 1이 나오네요. 두 개 더하면 0이겠네요.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되겠니?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렇죠. 16번을 하면 되네. 16번. 알파, 베타. 자, 우리에게 알파, 베타라는 기호가 나온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고요. 혹은 대입도 떠올려야 됩니다. 근이니까 대입해야 돼. 쓸지 안 쓸지 몰라. 나도 그거는. 자, 일단 근과 개수의 관계 떠올립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1분의 b 얼마야? 그냥 2분의 3. 알파 베타는 얼마죠? 2요. 자, 주어진 식 정리를 해야 되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지? 알파 빼기 하면 힘들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맞니? 거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있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란 거네.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고 빼기 3알파 베타 빼기 6이네. 4분의 24니까 빼기 4분의 15가 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18번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마이너스 두 근의 차가 사래. 그렇구나. 그래? 풀지 마. 자,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가 되고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다음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거죠. 차가 4니까. 그러면 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이시라서 16은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8이다. 그럼 넘어가고 계속 마무리하면 k 제곱 빼기 k 넘어가면 빼기 8 빼기 2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얻어지네요.
자, 이런 합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1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9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수 문제니까. 얘는 그냥 해를 구한 다음에, 해를 구하고, 해가 다 알파 베타겠죠? 그냥 x 빼기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어진 문제 19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3을 인수분해 하셔라.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거든? 자, 그래 공식을 써. x는 2, 4 빼기 13.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빼기 9죠? 그러니까 3i. 즉,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x 빼기 2 빼기 3i다. x 빼기 2 플러스 3i로 인수분해 되시겠다. 되겠니? 그냥 공식 써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 이거 지난 대청고, 지난 시험에 비슷한 게 있었지. 좀 쉬운 게, 어려운 게. 그럼 풀이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할 수가 고민을 해야 돼.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알려줄 거거든? 써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그냥 기내에서 난 자신해. 내가 문제 제일 잘 풀어. 수학생들 중에. 자신하거든. 나보다 문제 잘 푸는 쌤 나 본 적 별로 없어. 뭐 대치동 있겠지. 저 부산이나. 김해 바닥엔 없어. 자, 보면 그냥 정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풀이. 뭐 알파 베타는 그걸 못 떠올려? 얘지. 자, 두 근을 갖는데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얘의 합하고 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파 합은 뭐예요?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잖아요. 되겠니? 그럼 두 개의 곱은 곱하면 되죠? 되죠? 5, 2, 1, 8이죠. 되니? 그럼 합과 곱을 알아서 나는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곱, B가 8이에요.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에요.
풀기 싫다고 나는. 예를 들어 주어진 시그널 fx라고 써봅시다. 되겠죠?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즉 f 알파 f 베타는 0입니다. 맞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습니다. 왜?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f 알파 되지. f 알파 0이잖아. 베타 플러스 1 넣으면 베타 되지. f 베타 0 맞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그럼 그 말이 뭐야? x 자리에 뭐 넣어라? x 빼기 1 넣어라. 맞지? 이 식에다 x 빼기 1을 넣어. 너는 아시겠지? 쌤 정리하면 더 짱나잖아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이 x자리에 뭐 넣은 것 같아? 1 넣고 빼면 되지, 1만. 이거는 f1 빼기 1인 거잖아? 이거 g라고 할까? g라고 하면 여기 x1 대입하는데 거기서 1을 빼면 돼요. 맞니? 마찬가지야.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시면 얼마죠? 3인가요? 거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3 a 더하기 b 더하기 3 계산 잘못했나? 빼기 2에 x 빼기 1 a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1 계산 여기서 잘못했나? 아니, 계산을 잘못해서 항상 문제야. 7 더하기 8 맞고 a는 마이너스 4 맞죠? 알파 베타 더하기 2는 4 그 다음 4 맞고 여기서 뭐 계산 잘못했지? fx 빼기 1은 0이니까 x자리 x 빼기 1을 넣어 맞고 x 빼기 1을 넣어 맞고 아이고 x에 대입하면 3 1 대입 3 아니지? 1 대입하면 뭐지? 맞죠?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면 뭐지? 거기 얼마 빼? 계산? 되겠니? 똑같은 결과가 도달하죠. 그래서 각각 안 구하고 그냥 설명하려고 적은 거고 그냥 바로 뭐 한다? x자리 x 빼기를 넣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풀이법이 다양해요. 특히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왜 풀이법이 다양하냐면 얘는 중요한 단원이라 했잖아? 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고2, 고3 과정에 계속 나와. 그 말은 모의고사건, 수능에건 나온다는 거지. 그런 단원은 평가원이 많이 정제를 하고 수능 내는 기관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집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막 우리 대치동의 1타, 메가스터디나 대성 마이맥에 있는 강사님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풀이법이 엄청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1 나머지 단원은 막 그렇게 풀이법이 다양하지 않거든. 보면 스킬이란 게 이 단어는 많아 뭐가. 그래서 많이 익혀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자, 오케이. 일단 내가 설명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 안 푼 거는 푸시면